네, 자세한 주식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미국장 좋을 때 우리 시장은 오히려 안 좋았던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긴 했는데,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분석해 보면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지수가 올라오긴 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12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늘 옵션 만기라서 좀 영향도 일정 부분 좀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주들하고요. 게임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일정 부분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견인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별 종목은 잠시 뒤에 또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최근에 미국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라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강세를 기반으로 해서 선진국 시장에 좀 강세가 이어지면서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좀 미국 시장으로 좀 많이 흘러 들어갔고요. 네. 나와는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근데 국내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부족 현상 이런 부분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집중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약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테슬라를 필두로 하락폭을 정말 키웠는데, 미국장은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가요? 네,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사실 장중에 장 초반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의 지표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제 10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한 5.9% 정도였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6.2% 정도 상승을 하면서 1990년 12월 이후로 최대폭 상승을 기록하면서 일단 이 부분이 부담이 되면서 미국의 좀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네. 이로 인해서 연준의 혹시 통화 정책이 또 다시 빨라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미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좀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테슬라 지분을 11억 달러를 진짜 팔아가지고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진짜 팔아서 아무래도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일단은 앨런 머스크는 팔 수밖에 없겠죠. 내년에 받아야 될 이제 스탁 옵션이 있는데 그쵸. 스탁 옵션 받을 거에 대한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투표를 거쳐서 팔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팔아야 될 상황이어서 좀 팔았다라고 보시면 맞겠는데요. 일단 앨런 머스크가 팔아서 그래서 좀 테슬라 주식이 최근에 좀 조정을 좀 강하게 받기는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미국 시장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변동폭을 많이 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부장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미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계속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인플레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견지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일시적이다라는 이제 멘트는 지웠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라는 부분들을 조금 인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네. 파월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 이제 고용 지표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완벽하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또 다시 또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보험 통과 때문에 또 돈을 또 풀기는 또 풀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면은 일단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시장이 고물가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 주셨던 대로 이 부분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직은 좀 한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쯤에 한 번 올리고 내후년에 두 번 올리는 게 점도표상의 흐름이었었는데 네. 혹여라도 물가가 여기서 더 급등하게 된다라면은 내년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앞쪽으로 좀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파월 의장은 고용 지표를 계속 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다가오는 고용 지표의 변화를 좀 보면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좀 더 유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장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봤고요. 이제 다시 국내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뚜렷하게 상승 흐름 보인 업종들 어떤 업종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뭐 진짜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정말 확실하게 정말 뚜렷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는 게임 섹터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하고 2차 전지 소재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소재 섹터들도 지금 다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주들도 상당히 다 돌아가면서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지금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 하다못해 대형 뭐 IT 섹터 쪽에서는 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와 연동을 해서 지금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정말 기승전 메타버스라고 할 정도로 시장이 한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뭐 계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시장이 양대 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게임주가 최근에는 흐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더군다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영업이익 발표했는데 반토막 났다는 얘기도 들렸고 그 과금 문제 때문에 유저들이 막 외면을 하는지라 크게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지금 제가 증시 보니까 그래도 70만 원 선 훌쩍 넘겼네요.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아까. 네. 뭐 사실 게임주들은 시장에서 최근에 워낙 좋았고요. NC소프트만 상대적으로 부진을 했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에서 좀 많이 유저들한테 외면도 많이 당했었고요. 최근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NFT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한 2달 사이에 주가가 몇 배 올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좀 강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엔터주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NFT,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활용한 게임들,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들,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앞으로의 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었던 NC소프트가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초반에는 하락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쇼커버링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NC소프트가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도 뭐 NFT 관련한 블록체인 관련한 게임을 내년에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쇼커버링 매수세, 공매도를 쳤던 이제 쇼커버링 매수세들이 급하게 막 매수를 하면서 상한가까지 아까 찍는 흐름이 나타나고 지금도 거의 상한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변함없이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 다른 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정말로 선택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는 종목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비싸다 많이 올랐다 그래도 다른 걸 살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특히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인프라 법안 통과되면서 특히 이제 인프라 충전 시설, 충전 인프라를 좀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금액도 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인프라 충전 시설이 확충이 되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전기차 확대에 대한 기반이 되겠고요. 특히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요새 소재 가격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런 하에서도 어차피 전기차 쪽에서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2차 전지 부분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이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꾸준하고요. 네. 뭐 사실 지금 뭐 배터리 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언급이 되면서 뭐 관련주들도 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게 가네? 그럼 나도 가고 또 나는 좀 쉬었는데 제가 또 다시 올라왔네? 그럼 또 따가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2차 전지 소재 쪽들은 아직까지 좀 끝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힘든 좀 대형주들에 반해서 좀 더 수급의 응집력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 대형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필두로 한 대형주들 흐름 보면은 진짜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숨이 나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동안 굉장히 믿을 만한 이런 대형주들이 진짜 이런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딱 보면 딱히 뚜렷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네, 대형주는 뚜렷한 악재는 없지만 수급적인 악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대여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IPO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런 상태 속에서
뭐 초반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매수했습니다만은 요새는 한국 시장은 싫다. 다 미국으로 몰려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떠났고요. 그다음에 네. 연기금도 뭐 외면을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뭐랄까 시장의 수급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대여급 IPO된 종목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뭐 지수 추종을 하는 펀드들이라든지 뭐 기금 같은 경우는 그 새로 들어온 대여급들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뭔가 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가 계속 나눠먹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존의 대형주들은 계속 몸집이 작아지고 수급이 약화되고 이런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또 뭐랄까요, 뭐 신흥국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를 선호하면서 계속 외국인들 자금도 많이 나갔고 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안 좋고 특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최근에 뭐 반도체와 관련된 우려감들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작은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 크게 들어와서 주가를 강하게 견인할 수도 없고 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이 다른 종목들, 신규로 상장된 다른 종목들로 다 분산이 되면서 더 힘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이제 국내 주식 떠나야 되나 미국 쪽으로 옮겨야 되나 이런 얘기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농담처럼 아직도 한국 주식하고 있니? 맞아요.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신뢰감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리고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다들 이제 요새는 좀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거기서 많이 이제 내용들도 많이 캐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사실은 국내보다는 많이 좀 뭐랄까요? 정직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실적이 좋으면 실적대로 잘 가는데 국내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실적이 좋거나 말거나 그냥 수급 이슈, 뭐 테마 이슈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기는 한데 이 코스피가 박스권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상단을 뚫지 못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뚫고 가려면 뭔가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 응징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다 보니까 종목으로 다 분산이 되고 있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또 특히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최근에 여러 불거진 인플레이션 우려감,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감 이런 부분들과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뭔가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원자재도 없고 그다음에 뭐 동남아 쪽에 같은 데서는 다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매출을 일으키고는 싶으나 매출을 일으킬 만한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아무리 봐도 뭐 저 종목들은 안 될 것 같아. 한 내년쯤 정도 돼서 좀 좋아지면 그때나 볼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대형주들 쪽으로 당연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이 아무리 봐도 2, 3%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게임주나 2차 전지를 사면 막 10%, 20%가 나오는데 선택은 당연히 저걸 하지 그렇죠. 않겠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더 외면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면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외면을 받으면서 지수 상당히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3,000선에서도 지금 내려와서 지금 2,920선인데요. 지금 정말 2,900도 간당간당한 수준이라서 네. 사실 좀 리스크는 있는 편입니다. 오늘 뭐 옵션 만기를 잘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 12월 정도는 가야지 대형주에 대한 안 좋은 수급이 조금 풀릴 수 있다. 왜냐하면 뭐 공매도가 가능한 게 다 대형주잖아요. 근데 대형주들 이제 공매도 친 사람들은 연말에 배당 때문에 대주해줬던 쪽에서 그 주식을 돌려받기를 원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사서 갚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2월 달 정도 되면은 최악의 좀 대형주 안 좋은 흐름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지수도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